Hi everyone, 영코리 TV, 영어 코칭으로 리더라, NFL Head Coach 제이팔입니다. 여러분, 융합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convergence라고 하는데요. 이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 비빔밥을 예로 들어볼까요? 비빔밥은 여러 종류의 야채, 고추장, 밥, 참기름, 계란 등을 섞어서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맛을 냅니다. 저는 육회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영어 교육에서도 작은 의미의 융합 개념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영어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EFL 환경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문법 등을 따로 배워야 하는 영역별 학습 방식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이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4대 영역과 문법이 상호 부합될 수 있는 융합형 영어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역별 수업의 한계를 느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슬로우 러너들에게는 창의적 융합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죠. 영역별 수업의 문제점은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각기 다른 수업 방식에 따른 학습 혼란과 영역별 학습을 위한 수업 횟수 증가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영어는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사교육비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One Source Multi-Use 강의 기법을 통한 체계적인 말하기, 쓰기, 집중 훈련으로 듣기, 읽기 및 문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영어를 보다 쉽게 지도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특성상 우리말 설명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학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문장은 논리이고 언어는 감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지도하면서 흥미를 잃게 하는 이해를 요구하지 말고 학습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감정이 논리를 뛰어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순간부터 교사도 학생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말고 감정을 자극하여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스스로 강의에 스토리를 입혀야 됩니다. 명쾌한 스토리가 있는 강의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졸던 아이도 눈을 뜨게 만들고 떠들거나 장난치던 아이도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강의에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온몸을 던져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에 대한 전달력은 7%에 불과하고 소리에 대한 전달력이 38%, body language에 의한 전달력은 무려 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소리의 높낮이, 크기, 속도, 그리고 body language를 통해 학습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성 역시 고려할 요소인데요. 집중력이 좋은 아이와 산만한 아이를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에 스토리를 입히고 이를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어가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 학습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영어 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에드윈 코널리우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다. 즉, 끊임없이 듣고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그가 말하는 최상의 영어 학습 방법은 무조건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배운 표현을 반복 학습을 통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연습할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따라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코넬리우스 박사의 주장은 영어를 배우려는 의지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성인들에게는 최상의 학습 방법이 되겠지만 끈기가 없는 성인이나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반복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루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가르쳐야 반복 학습을 극복하여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문이 터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인데요. 전문가들은 임계점에 도달하려면 약 3,000시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도 약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주인공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아웃풋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즐기며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법입니다.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학습법에 의한 반복 훈련은 학습의 재미라는 요소를 불러오고 그 재미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하게 합니다. 아웃풋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력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 오르면 비로소 수준 높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습득 능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NF융합 영어 교수법입니다. 영어 교육에 필요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학생들까지 책임지려면 선생님들의 지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과 끝점에 NF융합 영어 교수법이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